안녕하세요, 알파오리입니다. 오늘은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3,000이 넘었다는데 나도 사고 싶은데 이러면서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주식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궁금하니까요. 주식이란 뭘까요? 주식은 자본금에 대한,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증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받는 권리가 생겨요. 기업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익 배당 청구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업이 알파오리가 태블릿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남긴 거예요. 알파오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익 배당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주 인수권입니다. 이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은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이렇게 청약을 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냐면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이제 청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청산하면 땡이 아니잖아요. 공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기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땅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남은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재산을 주주들끼리 나눠 갖겠다. 이게 바로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결권입니다. 아마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주주총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들의 월급을 얼마 줄지, 아니면 이사는 누굴 선정할지, 이런 다양한 경영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1인 1표가 아니라, 주주면 1인 1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많이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오리 회사에서 10,000주를 발행했다고 쳐요. 근데 나는 50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10,000주분의 50, 이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가지 권리가 생기는 데는 책임이 따라요. 이걸 바로 주주유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업에 대한 권리를 얻지만 동시에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기업과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됐다고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파산할 때는 투자를 한 금액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잔여 재산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먼저 이 재산을 나눠주고 청산을 다 해버리고 이제 그 남는 거를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주유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주유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남은 거를 나눠 갖겠다. 그러니까 그 양은 굉장히 적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이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비례해서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경영할 때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지분에 따라서, 지분의 양에 따라서 그 의결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경영 성과에 따라서 경영을 잘했으면 돈을 현금으로 받는다던가 아니면 주식으로 받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동화 같아요, 뭔가. 배경이 그래서 그런가? 자, 최초의 주식회사는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이 이름은 동인도 회사라고, 이 회사가 왜 생기게 됐냐면 네덜란드에서 향신료를 팔고 싶었어요.
그 향신료를 팔려고 해외에 무역을 가고 싶었는데 그 무역을 가려니까 큰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한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고자 그 주변의 상인들한테 그리고 왕실한테 너네가 돈을 빌려주면 너네가 돈 빌려줬다고 차용 증서를 써줄게. 그러면 우리가 향신료를 팔고 돌아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네한테 그 이익을 나눠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동인도 회사라는 건데 그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주식 거래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거래소가 되는데요. 이 거래소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암스테르담에 다 모여가지고 알파오리 너 주식 10주 샀어. 뭐 알파사슴 너 뭐 20주 샀어. 이렇게 막 써주는 거예요. 명부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암스테르담에 가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알파오리랑 알파사슴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사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아예 나는 갖고 있는 주식이 없었는데 거짓말로 판다던가 나 10주 갖고 있어 팔게 이렇게 사기를 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무 소문도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알파 개구리가 옆에서 야 동인도 회사 돈 잘 벌었다던데 뭐 이번에 엄청 수익을 많이 냈다던데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낚여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기 행각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업으로 하는 트레이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그 개념이 벌써 17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까지 발전돼가지고 온 게 지금의 현재 주식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17세기 초에 벌써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유래와 그리고 주식의 개념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